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HJA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올렸던 분인데, 사연 보내주신 HJA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국가직은 선거직으로 정했는데, 지방직은 일행을 할지 교행을 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께서는 교행이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저에게는 안 맞을 거라면서 일행을 하라고 하시네요. 만약 일행을 한다면 행정학을 해야 하는데 5개월 만에 60에서 70 이상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영어 학원 선생님께서 공무원 시험은 경연일 일도 없다. 그냥 편입 시험을 준비해라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할머니와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 정신 차리라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꾸 잡생각 안에서 클린이네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비하면 지나간 힘들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고민 사연도 그렇고 오늘 받은 사연도 그렇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동안 받은 사연에 공통점이 있는데 저 편입 영어 선생님 얘기가 계속 나오네. 네, 선생님 관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 선생님, 영어 쌤이죠. 저분의 조언은 이미 공무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긴커녕 방해만 됩니다. 저 영어 선생님은 과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분 왜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은 지금 님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저분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자꾸 편입하라 하는 이유는 편입하면 본인 강의 들어야 되잖아. 전 편입하라고 하는 이유가 님이 편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편입을 하면 님 저 영어 강의 들어야 되잖아. 내가 알기로는 편입하면 영어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 돈벌이 수단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난 기분이 나빠요, 저거. 노린수가 있는 말이잖아. 원어플은 그렇지 않습니까?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익 성적 아닙니까? 토익 성적 좋아야 편입할 때 유리한 걸 알고 있거든요. 1순위가. 근데 편입하려면 토익 성적 중요한데 토익 성적 올리려면 본인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자꾸 그쪽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편입 가르치는 분 아니라고요? 아닌데 왜 편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님 공무원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편입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공무원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님 잘 들으세요. 사공이 많으면 있잖아요.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사연을 딱 총종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사연도 그렇고 맨 처음 사연 받을 때도 그렇고 그동안 사연 다 합쳐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그 사람 얘기 듣고 이리 갔다, 저 사람 얘기 듣고 저리 갔다, 제 얘기 듣고 이리 갔다, 뭔가 갈피를 못 잡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저분은 안 만나야 돼요. 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솔직히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합격하고 나서
결과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 뭐 시간 나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분은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저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자꾸 볼 때마다 너는 공무원 시험 아닌 것 같다. 페미나 준비하지. 자꾸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불난제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님 접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님한테 뭐 혼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른 사람 자꾸 만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 누구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강의 끊어가지고. 아니면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그 해당 과목 강사분한테 뭐 질문한다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만 생각하지 마요. 앞으로 안 볼 사람이야. 앞으로 안 볼 사람이에요. 자, 그 영어쌤은요, 앞으로 님 인생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사람이 아니에요.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무시해도 돼요. 이미 공무원 시험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저분 얘기는 그냥 싸그리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 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마음먹었으면 내가 공무원 시험 하는 이 과목과 어떤 시험과 연관성이 없는 얘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공시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마음먹고 정진해 나가려면 공시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얘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공시생엔 오로지 합격 말고는 없으니까. 합격 말고 중요한 게 없어요. 합격 이외에 생각하면 안 돼.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합격 외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낭비이자 사치입니다. 낭비이자 사치. 그러니까 님은 지금 쓸데없이 내 감정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 근데 공시생이 그럴 여유가 어딨어. 내 공부 커리큘럼 따라가기도 벅찬데. 내가 봐야 될 양이 산더미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님 그거 아셔야 돼. 님이 설령 공무원 시험을 준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분은 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어떤 뭐 수업을 받으면 한번 지나쳤던 사람이지 앞으로도 님한테 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 휘둘리면 안 되죠. 휘둘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만 해요. 공부만. 이미 공무원 시험 이미 하기로 마음먹었잖아. 내년에 시험 봐야 되잖아요. 저분은 그냥 잊으세요. 잊어요. 그래야 님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어요. 못 잊으니까 자꾸 저분 얘기를 자꾸 마음속에 떠올리니까 갈피를 못 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섯 번째. 자, 공시생의 입장에서 중간에 직렬을 바꾸고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과목을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가서 과목을 바꾼다고요? 지금 와가지고? 죄송한데 아버지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뭔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거. 중간에 과목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거기다가 니면 여기 보면 행정학을 해야 되는데 행정 하나도 모르잖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올린다.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할 수 없잖아요.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데. 이미 했던 걸 계속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중간에 바꾸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다른 진짜 준비하는데 그 시험 과목이 너무 어려워가 성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가지고 중간에 선회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적 올립니까? 어? 원래 했던 과목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그 아버지 말만 믿고 과목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송하지만 아버지 얘기도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잖아요. 결정하고 이미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과목을 바꾼다고요? 이것도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을 공부 안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뭔가 시험이라는 게 중간에 바꿔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뭔가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해본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실 겁니다. 과목을 중간에 바꾼다는 거. 시험 날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는데 과목을 바꾼다는 거. 내가 그 과목을 잘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거. 왜냐하면 중간에 바꿔가지고 결과가 좋은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새로 다시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쉽냐 말이죠. 그 만약 새로 다시 배우는데 적응 못하고 성적 못 나오면 책임질 거냐 말이죠. 책임 안 지는 거야. 내 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 아버지께서도 뭐 자식된 입장, 그러니까 자식의 어떤 그런 공부한 모습 봤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버지도 몰라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공무원 시험을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일행이 말할지 교행이 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행보다는 일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교행이 더 나아. 일은. 교행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외근도 없고 그냥 사무실 안에서 이제 그냥 행정 업무만 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학교 교사분들의 어떤 갑질이나 어떤 그런 이제 좀 짜잘한 일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업무 분야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행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행은 업무 분야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인하고도 상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행은 민원인이 없어요. 민원 업무가 없어. 일행은 민원 업무가 기본 업무예요. 우리가 왜 주민센터나 이제 구청 같은 데 가면 맨 앞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도 일행입니다. 일행. 내가 하기 싫다. 저 하기 싫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 원래 기본 업무야, 그게. 그리고 항상 시민들하고 부딪혀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니, 원어플이 생각해보세요. 일반 시민들하고 항상 계속 부딪혀야 되는 일행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을 보면서 학교 행정을 보면서 교사하고 부딪혀야 되는 교육이 힘들겠습니까? 교육은 그래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물론 교사끼리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일행은 민원 업무 상대해 보면 또라이도 엄청 많습니다. 또라이들. 매번 시달려 가면. 물론 교행 같은 경우에 여초 사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입김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한테 좀 밉보이지 않도록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일행도 요초 사이 맞습니다. 일행이나 교행이나 둘 다 요초인데 교행은 요초성이 더 강하죠. 뭐 학교자를 보거나 학교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학교 가면 다 여자 아닙니까? 다 여자예요. 둘 다 여자가 많은데 교행은 더 여자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행동 고지나 말 같은 거 더 조심해야 돼요. 남자보다 여자 앞에 말조심 더 해야 돼. 아무튼 업무적인 걸 보다면 일행보다는 교행이 좀 낫다는 거예요. 교행이. 단지 안 좋은 거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급여가 좀 작다는 거. 급여가 작은 이유는 간단하죠. 외근도 없고 야근도 없고 정해진 기본 근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당이 안 붙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적게 받는 수밖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뭐가 일을 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뭐 나는 기본 근무 받고 일하겠다. 나는 그냥 일을 적게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그러면 또 교행 같은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세요. 원래 하던 거. 이미 지금 와가지고 바꾼다는 건 힘듭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버지 말 믿고 교행 대신에 일행하라고 해서 일행했어요. 시험 봤어.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누가 엄마 할 겁니까? 나 엄마 할 겁니까? 아버지 엄마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행이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습니다. 저 장애인 직렬도 일반인적인 커트라인이 더 높아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직으로 봤을 때, 자, 직렬별로 볼게요. 직렬별로. 아,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자, 일반 행정은 415, 교육행정이 411. 아, 이게 일반이네, 일반. 잠깐, 잘못 봤네. 잘못 봤어요. 보자. 자, 일반 행정, 장애인 직렬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없나? (293) 자, 일반 행정 293이고, 교육행정. 와, 근데 교육행정이 높긴 높네. 사람 적게 뽑았네. 야, 직렬, 이게 웃긴 게, 어떤 직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인 직렬은 커트라인이 많이 갈리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하던 거 공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원래 하던 걸 하는데 더 이상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바꾸는 거야. 불합격하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해놨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직렬 바꾸라 해가지고 시험 기간 얼마 남겨놓고 바꾼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야. 그래서 원래 하던 거 계속 준비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그래도 중간에 시험 과목 바꾸는 건 좀 위험하니까 이번에 시험 치고 그러니까 내년에 시험 봐가지고 결과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바꾸던가 할게요. 일단 지금 하던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이제 높아시면서 얘기했죠. 네,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일반 행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일반 행정이 보통 보기 좋으니까 보통 우리가 구급 생각하면 일반 행정
일반 인정이 제일 많으니까 일반 인정이 보통 얘기하기 좋으니까 일반 인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일반 인정 욕 제일 많이 얻어먹고 사람들이 제일 비난하고 제일 많이 갈구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행은 그렇지 않잖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지방직요? 근데 이게 선발 인원에 따라 달라요. 선발 인원. 그러니까 어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자, 행정, 장애인. 2020년이네. 올해 게 없네. 올해 게 없어. 이미 교육행정 본다고 했죠. (252) 교육행정 안 보이는데? 안 보여. 교육행정은. 아무튼 커트라인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은 원래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못해요? 사연자분. 왜 자꾸 이렇게 갈피를 못지 않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렇게 해요? 공부를 어느 직렬을 하나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거기 딱 결정을 해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난 이런 사연 보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뭔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합격할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직렬을 선택하더라도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돼요. 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든 여유있게 필압한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경련이 여긴 높고 여긴 낮고 여긴 많이 뽑고 저기 뽑고 아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열심히 하겠냐 말이에요. 자꾸 불안해가지고 이미 내가 어느 직렬 딱 선택했으면 높건 낮건 간에 일단 결정됐으니까 주사위는 흔들렸으니까 그냥 난 뒤에 안 돌아보고 이거 준비한다.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하셔야 돼요. 자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긴 낮을까 높을까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 님이 그래도 일반 직렬하고 다르게 장애인 직렬이잖아. 장애인 직렬은 그래도 일반 직렬에 비해서는 커트라인이 많이 낮잖아요. 님이 열심히만 하면 커트라인 정도 난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러니까 전 직렬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이 공부 커리큘럼이 열심히 따라져서 충실히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님 열심히만 하면 이 커트라인 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반 직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에 비해서 장애인 직렬은 그 커트라인과 직렬들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단 말은 내가 일반인들보다 공부 능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컷을 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된 사람들만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럼 님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커트라인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직렬 선택을 한 이상 과목이 정해진 이상 이제는 빠꾸 시키면 안 되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기에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난 무조건 앞만 보고 이미 선택한 이상, 내 직렬 선택한 이상 내 직렬에 따른 과목만 본다. 결과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운명에 맡긴다. 내가 열심히 하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필기 합격은 붙을 수 있겠지.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로 막 할까 말까, 붙을까 말까, 바꿀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공부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선택했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남자라면, 성인이라면 한번 내가 딱 이 길을 선택한 이상 자꾸 바꾸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면 제가 봤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렬하고 다르잖아요, 님은. 그러니까 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이제 더 이상 막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딱 가기로 한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만 앞만 보면서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